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죽음을 택한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된 지 하루 만에 상반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학부모와 교권보호 요청을 묵살했던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증거가 없다며 불송시 처분을 내린 겁니다. 엄한 처벌을 기대했던 유족들과 교사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부모로부터 4년 동안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 용산초 교사 A씨.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교권보호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비난 여론 속에 대전교육청은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명예훼손으로, 학교 관계자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250일 넘게 수사를 벌였지만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10명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자 조사와 함께 휴대전화와 문자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사혁신처가 교사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지 하루 만에 불송치 결정이 나오자 유족들은 참담한 감정을 내비쳤습니다.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고 참된 사회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유족을 돕던 대전교사노조도 숨진 교사의 학급 경영 일지와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 악성 민원 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결과까지도 무혐의라고 하니 내가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내 교권 침해를 인정해 주는 곳은 없구나라는 사실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절망하고 계십니다. 전국 교직원노동조합도 명백한 부실 수사라며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0만 교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는 이에 재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유족 등 사건 당사자의 요청이 있어야만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유족들은 다음 달 1일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어젯밤 9시부터 11시까지 관할 지역 97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0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날 관내에서 음주운전만 57건이 적발됐고 안전띠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이 47건 적발됐습니다. 올해 충남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5명으로 지난해보다 40% 늘어 경찰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퇴직자들에게 급여를 주거나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회계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세종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면직 처리된 공무원 A씨에 대해 받아야 할 급여보다 865만 원을 더 지급하는 등 당연 퇴직하거나 징계 면직된 사람들에게 1,160만 원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위는 출장비와 업무 추진비를 증빙자료 없이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모두 2,591만 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대전시가 지역 내 배터리 취급업체와 공장들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로 인해 진화가 쉽지 않아서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터리 상자에서 하얀 연기가 솟아오르고 직원들이 상자를 황급히 옮깁니다. 뒤이어 번쩍이며 폭발이 일어나고 분말 소화기를 뿌렸지만 불길은 오히려 더욱 거세집니다. 결국 추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되면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직원 31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잘못된 초기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 속에 대전 소방본부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배터리를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지역 공장 16곳을 대상으로 화재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와 소화설비 유지관리, 비상대피로 확보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일단 피난 방화 시설을 중점적으로 파악했고요.
배터리 관련 화재 발생 시에는 이제 수계 소화 설비나 기타 소화 설비로 초기 진압이 어렵기 때문에 점검 결과 소방 펌프에 연료가 없거나 낡은 호스를 사용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발견돼 현장에서 시정 조치와 안내가 이뤄졌습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오는 21일까지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에서 열폭주가 발생하면 연쇄 폭발의 가능성이 있어 유도등을 보고 빠르게 피난로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물을 만나면 더 크게 불이 번질 수도 있어 냉각 기능이 있는 소화약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딱 한 번 있는데요. 열폭주가 일어나기 전에 한 15초에서 40초 정도 사이에 오프가스가 나오거든요. 이 오프가스가 나왔을 때 냉각 기능이 있는 소화약제를 분사를 해서 아울러 전기자동차와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일반 시민들도 화재 시 대피 요령과 배터리 화재의 특성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어젯밤 10시 6분쯤 금산군 추부면의 한 오락기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36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192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중 내부 135제곱미터와 오락기 부품이 불에 타는 등 9,3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7분쯤 서천군 판교면의 한 저수지에서 66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여성이 탄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있었다는 낚시객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오늘 하기로 했던 의장 선거마저 불발된 겁니다. 지방의원들이 민생을 제쳐두고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양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9대 대전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예정됐던 본회의. 하지만 본회의가 개회와 동시에 정회가 선포되자 곳곳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원만하게 진행해서 정회를 합니다. 4시간 만에 열린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선광 의원은 정견 발표에서 눈물을 훔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사실 의장이 되려고 이 대전시 의원을 한 건 아닙니다. 투표 결과는 찬성 11표, 무효 11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아 2차 투표에 들어가게 됐는데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 정회가 이어지다 결국 이상래 의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파행이 거듭됐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총회를 통해 김선광 의원을 의장으로 내정했지만 조원휘 의원이 이에 불복해 후보 등록을 강행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설득을 통해 출마 의사는 철회했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겁니다. 결국 김선광 의원 등 의원 11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당 의원들이 협치를 저버렸다며 비판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협의 자체도 없다.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저도 약속을 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깰 생각은 이제는 없습니다. 더 이상은. 지난 24일 유성구 의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문을 가로막고 반발하는 등 시구의회 원구성을 놓고 파행이 잇따르는 상황. 전문가들은 원구성이 개인의 정치적 욕심이나 이해관계 수단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자꾸만 권력 추구 형태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갈등 여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지만은 그것을 봉합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또 다른 정당의 몫이다. 지방의회 원구성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이 민생을 외면한 채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아 조치원 1927 아트센터에서 시정 4기의 성과를 공유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와 한글문화수도, 미래박물관 도시, 정원도시와 스마트도시 등 세종의 5대 비전을 제시한 뒤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를 통해 세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은 임기 핵심 과제로는 월 2만 원 정액으로 시내버스와 공영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이응패스 도입,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성공 개최 등을 손꼽았습니다. 민선 8기 취임 2주년을 맞은 박경규 아산시장이 내년을 아산 방문의 해로 정해 국민들이 주목하는 관광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전반기 성과로 도시 브랜드 순위 상승과 대한민국 1호 법정 온천도시 선정, 12년 연속 충남 시군 종합평가 1위 선정 등을 손꼽았고 남은 임기 동안 수건 사업인 예술의 전당 건립과 아산항 개발 등 지역 발전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체 선수로 한국 무대를 밟은 한화의 새 외국인 투수 와이스가 완벽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두산을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며 첫 승리를 챙겼는데요. 긴 머리를 휘날리는 대전 예수라는 별명을 얻은 와이스의 활약이 한화의 중위권 도약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193cm의) 큰 키에서 내려꽂는 강속구에 양의지 등 두산 강타자들의 배트가 연신 허공을 가릅니다. 임시 대체 선수로 독수리 군단에 합류한 라이언 와이스가 KBO 무대 데뷔전에서 눈부신 호투로 승리를 따냈습니다. 5회 말 5점을 뽑아낸 타선의 화끈한 지원 속에 6회까지 7개 삼진을 뽑아내며 무실점 역투를 펼쳤습니다. 최고 구속 153km의 직구와 이른바 스위퍼로 불리는 변형 슬라이더가 돋보였습니다. I was excited. I had about a week to kind of get used to the way the Eagles do things here, and like I said, I was just very supported and very grateful to be here. And 팔꿈치 통증으로 이탈한 산체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6주 단기 계약을 통해 한국 땅을 밟은 와이스. 빼어난 투구만큼이나 남다른 이력에도 팬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이스는 학창시절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잃는 아픔을 야구로 이겨내고 지난 2018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4라운드에 지명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빅리그의 높은 벽을 실감한 채 지난해 방출된 이후 의류 판매와 야구 코칭 수업까지 진행하며 대만 리그를 거쳐 미국 독립리그에서 꿈을 이어가던 중 한화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Yeah, I mean, I think they made quite an impression on me. They were loud from the beginning of the game, and they didn't slow down until the end of the game. So I mean, it was a lot of fun. I had a lot of fun. 괴물 류현진과 바리아가 원투 펀치를 구성한 가운데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호투를 선보인 와이스의 활약이 5위 SSG와 승차를 3경기까지 줄인 한화의 중위권 도약에 무엇보다 중요한 퍼즐이 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대전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시애틀시가 자매도시 협약 35주년을 맞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경제, 과학, 문화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 시애틀시청을 방문해 대전의 정보통신과 자율주행, 반도체 소재 분야 등 첨단 산업 기업들을 소개하고 미국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기업 교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브루스 에럴 시애틀 시장은 기업과 산업,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대전시와 협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미래와 국내 AI 기술의 현재를 볼 수 있는 애트리 컨퍼런스 2024가 서울과학기술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AI 로보틱스와 AI 컴퓨팅, AI 보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려 연구진과 산업계 대표 등의 강연이 이어졌고 애트리가 연구 개발하고 있는 23개의 애트리 핵심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술 전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세종시가 각국의 수도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들만 가입할 수 있는 세계 대도시 협의회에 가입했습니다. 세계 대도시 협의회는 1985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창설된 국제기구로 파리와 베를린, 브뤼셀, 베이징 등 각국의 주요 수도와 대도시들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협의회 사무국의 자격 유권 해석을 이끌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원 동구가 오늘부터 관내 출생 신고를 하는 가정들을 대상으로 아기가 자고 있어요, 노크해 주세요 문구가 적힌 초인종 자석 스티커를 제작해 무료로 배부합니다. 이번 스티커 배부는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아기의 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출산 가정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해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양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원시가 의료급여 수급자 중 관외, 특광역시 요양병원 19곳의 장기 입원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환자 상태 등으로 입원 필요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도가 낮은 대상자에게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발적인 적정 의료를 유도하는 한편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막아 재정 안정화에 힘쓸 계획입니다.